자전거 파워미터 왜 필요할까요? 파워미터는 페달링 시 실제 출력을 측정을 해줍니다.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던가, 아니면 내가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되었거나, 이렇게 외부 환경 요인에 심박수는 좀 많이 좌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페달링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외부 요인을 간섭받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느냐, 현재 그 페달링의 파워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워미터를 사용하면 훈련을 보다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가 있고, 제 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훈련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FTP 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시즌 초 그리고 시즌이 끝나갈 때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나의 이제 파워를 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세션을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많이 하는 쯔위프트나 뭐 마이우시 같은 요런 앱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내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실내 트레이너가 없다 하더라도 속도계에서 내가 라이딩했던 그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FTP가 추출이 되고요. 그 FTP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야외에서도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LSD 훈련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제 파워를 체크를 한 다음에 요 파워 추정치를 넣어서 내가 이 언덕을 얼마 만에 어떤 파워를 가지고 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대회에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화천 DMZ 대회가 있었는데요. 함목령이 조금 긴 어필 코스죠. 그러면 평소에 나의 FTP와 나의 훈련량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함목령을 어떤 파워로 지속적으로 내가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무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내 힘을 아껴서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닌 적정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전거 그란폰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철인 3종이나 듀에슬론 같이 뭔가 레이스 경주를 하는 경우에 파워를 확인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로 나오는 지표들은 나의 개인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로드에 입문했을 때 제 FTP가 100이 안 나왔어요. 94였나 97이었나? 정말 개미 중에 개미 파워였는데, 제가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어느덧 제가 벌써 4년 차 라이더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성장한 이 기록을 내가 FTP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랐어 라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죠. 야, 너 2점대, 3점대, 4점대? 4점대면 MC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이 성장 수치를 좀 더 지표화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상, 느낌상 내가 예전보다 많이 기량이 는 것 같아 라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좀 더 똑똑하게 훈련하고 레이스를 잘하고, 그리고 페달 효율성을 측정하고 내 실력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바로 파워미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은 페달형 파워미터 P715, 루케오와 시마노 SPDSL 두 가지 타입이 모두 있어요. IPX7 방수 등급이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설명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루케오 타입의 파워미터 페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파워 오차율로 힘이 전달되는 지점에 가깝게 설계된 내장형 파워미터 스핀들입니다. 온도 보정 기능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와트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죠.
내장형은 힘이 발생하는 위치에 더 가까이 설치되어 와트 데이터 전송 시 손실과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마그넷 충전 방식으로 120시간 압도적 배터리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장거리 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줍니다. 큐팩터는 55mm며 페달 와셔는 추가 제공됩니다. 무게 궁금하시죠? 스펙상 무게는 룩은 157g, 시마노의 경우는 159g인데요. 실측 양쪽 페달 무게는 312g으로 개당 156g입니다. 제가 2달 가까이 라이딩 테스트한 마진 페달형 파워미터예요. 자석 접촉식 충전 방식으로 양쪽 모두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요새 존투 이런 훈련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 심박수 기반으로 훈련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박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박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 요인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돼요. 그날의 바이오리듬,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심박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강도를 훈련하더라도 매일매일 이제 심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서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오버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은데도 심박수가 많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잠을 뭐 2~3시간밖에 못 자고 또 그날 아침에 먹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 같지 않은데도 심박이 막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도 있죠. 강도를 올리면 심박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브처럼, 곡선처럼 몇 분, 몇 초 있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강도를 느린다고 해서 심박이 바로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또 심박이 이제 내려가기까지 또 기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벌 훈련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강도로 지금 치고 나갈 때 심박이 바로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느리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박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할 경우 반응이 좀 느리고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에 민감하다. 이 2가지의 조금 취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파워 기반 훈련은 무엇이 좋으냐? 바로 즉각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는 내가 누르는 순간 그때 파워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강도를 측정을 하고 싶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훈련의 강도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초심자나 아니면은 이제 장거리 지구력 훈련을 위주로 내가 하겠다 할 경우에는 뭐 심박계만으로도 충분한 데이터를 얻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내 실력 향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 내가 로드 자전거에 입문을 해서 내 파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악 그란폰도를 간다. 내가 작년에는 설악 그란폰도 완주를 10시간 내에 했지만 이번에는 한 8시간 40분 이내에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 네, 이렇게 정확한 객관적인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수치,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3.5점대 정도는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이런 훈련과 트레이닝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목표 지향적으로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파워미터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워미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허브에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랭크형 파워미터하고 페달형 파워미터입니다. 이 2가지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페달형 파워미터 같은 경우는 설치가 간편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페달을 빼고 페달을 장착을 하면 이 페달에서 바로 파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또 특장점은 자전거가 여러 대를 운용을 하시는 경우 이 페달만 갖다 갈아 끼면 되기 때문에 파워미터를 굳이 자전거마다 구비를 하지 않고 요 페달형 파워미터 하나만 있다면 내가 요 자전거, 이 자전거에 옮겨 달 수가 있는 거죠. 센서가 이제 듀얼 파워미터 양쪽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좌우 독립적인 와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의 출력을 따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밸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페달 평활도를 좀 더 섬세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페달형 파워미터를 사용하는데요. 페달형 파워미터를 사용하면 이제 속도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 파워, 그리고 최대 파워, 최대 평균 파워, 20분 동안의 최대 평균 파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좌우의 토크 유효성은 어떤지, 그리고 평활도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봐도 그래서 뭐 내 페달링이 어떻다는 거야? 내가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타고 있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챗 GPT가 있는 세상이죠. 이 챗 GPT한테 이 저의 데이터를 딱 보내주고 내 페달링에 대해서 분석해줘.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챗 GPT가 기가 막히게 이걸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데이터를 캡처해서 이제 그 나의 페달링을 한번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게 이제 기본 정보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요. 그래서 MP 147W는 제 FTP가 지금 148W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99.3% 해당한다. 그러니까 거의 FTP 풀가스로 달린 강도의 이런 라이딩이었다. 그리고 TSS 점수도 207.5로 굉장히 높은 수치고 2시간 동안 거의 FTP에 가깝게 몰아붙인 수준이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를 요약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좌우 밸런스, 좌우 토크 유효성, 그다음에 좌우 페달 평활도를 보고 이 챗 GPT가 49대 51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토크 유효성도 65에서 66%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다. 60% 이상이면 상급 아마추어 수준이래요. 그래서 힘을 뺏기는 구간 없이 꽤 효율적으로 눌렀다. 그래서 토크 유효성에선 칭찬을 받았고요. 다만 평활도가 2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외 라이딩의 평균 수준이래요. 프로는 30% 이상이지만 일상 라이딩에서 20%는 뭐 그냥 쏘쏘 괜찮은 정도다. 하지만 회전 흐름이 괜찮지만 좀 더 페달링을 스무딩하게 연습하면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양 수분 분석도 해줬고요. 그래서 총평과 함께 추천 개선 포인트도 나와요. 그래서 페달링 평활도 향상을 하는 훈련을 위해서 원웨이 그리드 부드럽게 밟는 드림, 예를 들어 한발 외발 페달링 훈련을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평로라에서 외발 페달링 훈련을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FTP 리테스트 고려. 지금 0.933으로 달렸다는 거는 지금 설정된 것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제가 148은 시즌 초에 그때 1월인가 2월 정도쯤에 제가 측정한 데이터였고요. 지금 요 데이터가 제가 4월에 라이딩한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봤는데 한 3개월 정도 약간 초기화가 극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FTP가 조금 더 향상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FTP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네, 요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파워미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좀 더 나의 라이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요즘 이런 챗 GPT를 활용을 하니까 어떠세요? 꽤 파워미터가 쓸만하구나. 꼭 선수들 막 엠시터 이렇게 잘하는 굉장히 잘 타는 선수급만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 라이더들한테도 파워미터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훈련을 제안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건
맞은 페달형 파워미터고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서벨로 R5에 달려있던 거는 포스 그에 있는 스램에 있는 쿼크 크랭크형 파워미터였어요. 파워미터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페달형과 크랭크형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페달형 말고 크랭크형의 장점은 무엇이냐? 크랭크형은 일단 프로 선수들, 프로팀에서도 크랭크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크랭크형이 이제 프레임에 이렇게 가깝게 부착이 되잖아요. 요 체이닝 있는 부위에 부착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강도 높은 레이싱을 하는 특히 이제 프로팀 선수들한테는 이제 페달형은 더 밖에 위치하고 있고 페달 자체가 그리고 크랭크형은 프레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강한 안정성, 외부 충격에 강한 이런 크랭크형 파워미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은 정확도 그리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출력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안에 크랭크 부분만을 갈기 때문에 좀 일체형 느낌이 나죠. 좀 외관상 깔끔해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의 또 단점이 있죠. 페달형에 비해 크랭크는 설치가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크랭크형 파워미터를 사셨다면 직접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가능한 샵에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데요. 일단 기존의 체이닝을 빼고 요 크랭크형으로 바꾸고 적정 토크로 이게 조여줘야 하는데 크랭크 자체를 분리했다가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설치가 복잡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전거는 스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마노 구동계로 그 다음 자전거 바꿨어. 내가 그러면 그 크랭크 파워미터 크랭크를 떼서 사용을 해야지. 호환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핀들이 있는데요. 뭐 스램 DUB 형태의 스핀들을 가지고 있는지 시마노형인지 칸판지 이제 구동계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비비나 호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크랭크형 파워미터는 자전거와 함께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대를 운영을 한다 할 경우 크랭크형은 각각 자전거에 이제 이 파워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페달형과 크랭크의 아주 명확한 그 차이점,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달형을 선호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자전거를 자주 조금 바꾼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갈 때 대여를 해서 그 현지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설치와 그리고 좀 이 데이터가 크랭크형보다는 이 페달형 파워미터의 데이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달형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또 취향의 차이일 수가 있겠죠. 페달형과 크랭크형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알려주세요.